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강사 최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아직 5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날씨가 덥습니다. 특히 지금 이른 아침부터 강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서둘러 오셨을 텐데 일단 여러분 건강에 좀 많이 주의하셨으면 하는 요즘이고요. 일단 혹시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주말에 혹시 무엇들을 하셨는지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앞에 계신 분? 일했습니다. 아, 일하셨군요. 네. 아, 역시 극장에서 일하신다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바쁘셨겠어요, 주말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앉아 계신 남자분은 주말에 혹시 뭘 하셨죠? 여자친구와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아, 마라톤 운동하셨군요. 네. 아이고, 되게 주말에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뛰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주말에 이제 많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하시는데 저는 되게 간만에 주변에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한번 몰아서 봤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지난주에 종료가 된 드라마인데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주말에 몰아서 봤던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의 신 다 아시죠? 네. 네.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가들한테 나왔어요? 장규직 Y장그룹 08년도 상반기 분채 수석입니다. 이 사이에 영업실적 1위 자리를 놓쳐본 적 없는 장유계의 스티브장. 자, 다음은 마케팅 영업부 장규직 팀장의 킹마마 밥상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영업부의 장규직 팀장입니다. 저희 킹마마 밥상은 유명 요리 연구가인 킹마마 씨를 저희 제품의 멘토이자 모델로 선정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반찬 메뉴 베스트10을 골라 구성한 신개념 도시락 브랜드입니다. PT, 네가 해야겠다. 네? 없어. 봐도 시간 없어. 그리고 저 PTC를 준비했던 것도 네가 갖고 있지. 예, 가지고는 왔는데. 네, 제가 16편 정도 되는 드라마를 짧게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방금 보신 영상 중에 하나의 단어가 되게 반복적으로 쓰였는데 혹시 그거를 캐치하신 분 있으신가요? PPT? PPT요?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PT 혹은 프레젠테이션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요새는 많이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 눈치채신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PT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PT는 프레젠테이션을 줄여서 많이 말씀들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광고홍보학과를 전공했었는데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PT라는 용어는 주로 광고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 대리업자가 예산 광고주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광고 계획서를 설명하고 제출하는 행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광고 용어에서 주로 쓰던 용어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아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광고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PT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현실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을 찾아보니까 원래 단어의 뜻,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찾아보면 발표나 설명, 그리고 제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제출, 남에게 누군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접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PT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고나 마케팅,
비즈니스 이런 쪽에서 일단 많이 사용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고요. 실제로 오늘과 같이 이런 어떤 교육이나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최근에 한 1, 2년쯤 전인가요? 그 김연아가 등장해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할 때도 우리는 그 굉장히 그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포털에서 검색을 했던 그 PT나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담긴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사실 모든 프레젠테이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일반 비즈니스 업무에서도 그리고 교육 환경에서도 연구 발표 보고에서도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이제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요새는 개개인의 프레젠테이션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점에 나가보면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실 시간이 되면 그걸 한 권 한 권 이렇게 차근차근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사실 요즘 일상생활 혹은 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바쁘게 이제 찾아볼 시간이 없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이라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가 되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키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 저처럼 청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즉 프레젠테이션 발표자에 관련된 내용이겠고요. 두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프레젠테이션 키포인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 어떤 그 메시지 그 주제 자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 계셔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청중. 요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학문 쪽에서는 보통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샌더 리시버 모델이라고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뭐 어려울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 자체만 보면 굉장히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텐데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중으로부터 오는 피드백 때문에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우리는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청중들로부터 어떠한 그 피드백을 얻지 못하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가 제가 여러분께 어떤 프레젠테이션 얘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고 간다고 하면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 서비스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이제 현장에서 들을 텐데 우리는 늘 고객은 왕이다라고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는 청중이 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기분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전달해드리자면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발표를 하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죠. 내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뭐라도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중들이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곧 주체가 되고 청중이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두 번째로 그렇게 온 청중들은 심지어 어려운 내용을 싫어해요. 쉬운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의 수준에서 듣기 좋고 그 다음에 쉽게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되게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기억력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사람들은 집중력, 특히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그들이 무언가 얻고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은 청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중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청중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갈 거냐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한 4가지 정도로 미리 사전에 청중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나이가 어떤지, 그들의 뭐 성별은 어떠한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그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 내가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내가 하는 내용들을 들으려고 왔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발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를 갖게끔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에 임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얻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중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많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소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끊임없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할 3가지 중에 이어서 이제 2번째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메시지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얘기할 건가? 내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무엇을 얘기할 건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과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방금 전에 이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이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니면 교육인지 혹은 무슨 유치를 위한 것들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적들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이 방법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가장 쉬운 것은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빔 프로젝터의 자료를 띄워놓은 것처럼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띄워놓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뭐 이런 장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OHP 필름 저희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슬라이드, 사진 슬라이드,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것처럼 화이트보드나 칠판, 실제로 많은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 이런 장비들이 쓰여 왔었고 지금도 간간히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도 무려 한 2시간 혹은 그 이상의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들어봤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청중을 이렇게 흡입하면서 굉장히 좋은 강연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처럼 일반인들은 마이크만 가지고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이제 보통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장비들보다는 요즘에는 주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쓰게 되죠.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여기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빔 프로젝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더 중요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 좀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얘기할 텐데 또 어떠한 툴을 어떻게 다루느냐 사실 이런 것들에 저는 치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파워포인트를 쓰든 키노트를 쓰든 프레지를 쓰든 어떠한 그 툴을 쓰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한 4가지 정도의 슬라이드 구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뭐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텍스트, 문자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색상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끝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지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장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일단은 글씨가 너무 좀 많고요. 좀 너무 깨알같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장에서 활용이 된다면 약간 좀 읽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할 내용이 이미지죠. 그 사람들은 글씨나 텍스트보다는 사실 그림이나 이미지로 전달되는 정보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되게 거기서 인상적인 기억을 남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 텍스트와 이미지만 가지고 전달할 수는 없겠죠. 아까 여기서 없어진 글씨들은 전달자가 충분히 청중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미리 그만큼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장표를 이런 걸 만드실 때 주저리주의 텍스트를 쓰기보다는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가독성입니다. 보통 이 가독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청중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자료를 볼 때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책들을 찾아보면 보통 이 자료를 만들 때 30포인트 이상을 쓰고 혹은 뭐 최소 2-3가지의 폰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너무 많은 어떤 그 폰트를 활용하기보다는 한정된 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행간이나 정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전거 배우는 법이라는 슬라이드 장표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제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5가지 방법들 중에서 각 문장마다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조바퀴 장착, 보조바퀴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 예를 들어 조사랄지 연결어 이런 것들을 빼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을 정렬을 하면 아까 처음보다는 훨씬 보기 좋고 가독성이 높은 이런 슬라이드 장표가 되겠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이렇게 그럴듯한 이미지를 하나 배경으로 깔아주면 훨씬 더 세련된 슬라이드 장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색상을 활용하는 법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색상은 이제 보통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할 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이론과 많은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 여러분과 공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폰트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색상을 사용하실 때도 역시나 2-3가지 색상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 2-3가지에는 흰색과 검정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5가지 정도의 색깔로 자료를 만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피해야 될 색상, 예를 들면 삼성과 관련된 어떤 이런 기업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경쟁사인 LG사의 붉은색 이런 것 계열들을 쓰는 건 안 좋아하고요.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는 개인의 경험 정도나 혹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색깔에 대해서, 배경색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약간 그 어두운 색 계열의 배경을 썼는데요. 이 배경색을 지정을 할 때 어두운 색을 쓰면 일단 뭔가 좀 그 차분하고 점잖은 상황에서 쓰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 이 주변의 조명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배경색을 어두운 색으로 했을 때 이런 어떤 공간에서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 집중도가 높일 수 있어서 지금 이것보다 좀 더 큰 대규모 강연장에서 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배경색을 약간 어둡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단 그것을 인쇄물로 나눠줘야 되는 경우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되죠. 인쇄할 경우에는 좀 내용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은 색 계열의 바탕화면을 쓰게 되면요, 되게 이제 자유로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장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화면 자체가 밝기 때문에 강연장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이제 조그만 소규모의 강연장에 어울리긴 하는데, 단지 밝은 색의 장표를 쓰게 되면 주변 조명, 아까도 우리 몇 번 경험했지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그때 뭐 조명을 점등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 레이아웃, 이제 적절한 배치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적절한 배치, 쉽게 말하면 장표를 만들 때 균형 있고 조화롭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분명히 이제 이론이 있고 방법들이 있을 텐데, 법칙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간단하게 오늘 여기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볼까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장표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3분할 구도라는 어떤 이론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구성을 하실 때 가로와 세로를 각각 3등분하는 가상의 선을 그려본다고 하시고요. 그 가로와 세로선이 만나는 교차점, 이 4개의 지점, 그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나 혹은 이미지를 배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게 3분할 구도의 원칙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보이는 이 4개의 교차점을 전문용어로 파워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워포인트 그 프로그램 있죠? 아마 거기서 유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3분할 구도 다음으로 대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처럼 이 슬라이드를 만든 사람은 문자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80%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크기 변화와 더불어 색깔도 글자의 색깔을 줌으로써 훨씬 더 강조를 80%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줄을 좀 나눴죠. it only 나누고 until 나누고 80% 이렇게 배치를 달리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80%의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이게 대비의 원리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백은 사실 말 그대로 이쪽 좌측 하단에 보이는 흰 공간인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빽빽하게 이제 담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많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한테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여백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효과적인 슬라이드를 구성하기 위한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청중을 얘기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내용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청중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되, 그 단순함이 그냥 단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 이것이 슬라이드 구성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크게 보면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네, 뭐죠, 그게? 처음에 청중 얘기했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전달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느냐?
저는 일단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하고자 늘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시각적인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이는 광고판, 뭐 전단지 혹은 뭐 책, 잡지 이런 것들에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냥 흘겨 보냈던 그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자료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기회 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여러분의 자료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각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잘라내라고 하는 건 이건 저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면 본인이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전부 다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되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료를 준비할 때만큼은 욕심을 최대한 버려두시고요. 아무리 그 자료가 많더라도 내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그 당일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부터 하나씩 잘라내는 습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하라는 건 여기서 뭐 강의를 주로 하시거나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연습은 평상시에 자기가 강사로서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수집하라, 잘라내라 이것도 다 연습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전에 수많은 리허설을 통해서 그 시간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준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준비를 많이 하는 것만큼 그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은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길만이 여러분이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3가지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처음에 이제 청중에 대해서 청중은 왕이다, 청중은 쉬운 것을 좋아한다, 기억력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모두 정리를 하자면 결국 청중과 소통하고 교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루거나 텍스트, 컬러, 레이아웃 그러니까 심플하고 강력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자료와 청중이 준비된 자리에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 문구로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Simple can be harder than complex.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함이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가 사실 모순된 얘기 같지만 왜 그런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늘 입에 달고 다니시던 말이신데요. 저 역시도 여러분께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 늘 여기 계신 이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짧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늘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